30년 국밥 팔아 건물 세웠더니 상간녀에게 홀려 날 쫓아내려던 남편. 나도 이제 회장 소리 들으면서 내 인생 살련다. 그동안 고생은 했는데 넌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꿈도 꾸지 말고 조용히 도장이나 찍어. 환갑을 불과 석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30년을 가족 하나만 보고 뼈 빠지게 일한 제게 남편이란 작자가 던진 건 얇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동네 골프 모임에서 만난 띠동갑 연하의 여자에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대표님, 회장님 하며 치켜 세워주니 냄새나는 국밥집에서 억척스럽게 늙어버린 조강지처는 이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겠죠. 식당 사업자가 자기 명의니 저보고 맨몸으로 나가라던 남편. 제 인생 가장 비참했고 또 가장 통쾌하게 갚아줬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7, 멋모르던 나이에 시댁의 빚더미를 숨긴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커녕 허름한 상가 한 구석에서 테이블 4개를 놓고 국밥 장사를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핏물을 빼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밤 11시까지 일했고 뜨거운 뚝배기를 하도 날라서 제 10손가락에는 지문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허리가 아프다, 사람들을 만나야 장사가 된다며 밖으로 겉돌았습니다. 식당이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고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아예 카운터에만 앉아 골프복을 빼입고 사장 행세를 하고 다녔죠. 저는 그래도 자식들 건사하고 수술 받으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며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독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남편의 외도와 어이없는 이혼 통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 제 억장을 더 무너지게 한 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을 들이밀며 울고불고 할 때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지도 않고 싸늘하게 침묵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그 상간녀가 시어머니에게 값비싼 모피 코트와 명품 가방을 사안기고 올 때마다 두둑한 용돈 봉투를 쥐어주며 환심을 샀던 겁니다. 어머니, 저희 큰 한정식집으로 확장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 넓은 아파트 하나 해드릴게요. 달콤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넘어간 상태였죠. 결국 제가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나도 늙어서 이제 도리가 없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한눈도 팔고 그러는 거지. 지들끼리 저렇게 좋다는데 뒷방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니? 그냥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저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한 껍데기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식당에서 나가주마. 대신 아주 지독하고 처절하게 밟아주겠어. 며칠 뒤 식당 휴무일에 남편과 그 여자가 인테리어 업자를 데리고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촌스러운 국밥집 다 뜯어고치고 고급 한정식집을 차리겠다면서요. 너 당장 짐 안 싸고 뭐해? 식당 명예 내 걸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어차피 이혼할 거 좋은 말 할 때 위자료 몇 푼 쥐어줄 테니 곱게 나가라.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는 남편의 면상에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냅다 던졌습니다. 이혼? 그래. 네가 원하던 이혼 방금 내가 법원에 먼저 접수하고 왔어. 이외에도 증거 싹 다 모아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같이 묶어서. 서류를 확인한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이 상가 건물 10년 전에 내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내가 매입한 내 특유 재산이야. 네 몫은 1원도 없다는 거 법률 확인 다 끝났어. 식당 사업자만 내 이름이지 넌 내 건물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일 뿐이야.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자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간 남남이니까 철저하게 건물주 대세입자로 얘기하자. 너 골프 치러 다닌다고 월세 밀렸더라. 계약 해지 사유인 건 알지? 당장 방 빼. 내가 카운터에서 빼돌린 돈, 유용한 재산, 빚낸 것들 끝까지 소송에서 모두 받아낼 테니까. 회장님, 건물주 사모님, 어디 둘이서 길바닥에나 앉아 평생 손가락이나 빨고 살아봐.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호구 하나 잡아 팔자 고쳐보려던 상간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남편은 비싼 변호사 수임료와 상간녀 위자료까지 물어내느라 빚더미에 앉아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침묵했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내가 노망이 났었다며 매일같이 제게 용서를 비는 문자를 보내지만 저는 가차없이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내 나이 이제 60.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든든한 상가 건물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자유가 남았습니다. 내일은 평생 처음으로 제 손톱에 예쁜 네일아트도 받아보고 주말에는 홀가분하게 혼자만의 여행도 떠나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침묵했던 시어머니와 배신한 남편을 법대로 가차없이 끊어낸 제 독한 결정 혹시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